빨리 가야지. 네, 간단한 자신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자유한국당 여주 양평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 맡은 지가 한 2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는 양평 군수를 11년 2개월 동안 역임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직업을 접고 정치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뭐 이렇게 정치에 이렇게 깊은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이제 이 지방자치는 가슴으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것이 지자체장이 당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군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너도 나도 다 한다고 설쳐대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이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바꿔놔야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7년에 공무원 생활을 마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 만으로 45세 지자체장 선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이 좋은 건지 지역 주민들이 또 바라는 마음인지 몰라도 어떻게 무소속으로 군수가 됐습니다. 어려운 도전일 수도 있는데 그 도전을 하셨고 그 도전을 성공하신 그 군수님의 용기에 참 그 산사가 갑니다. 그 양평하면 물맑은 양평이라는 브랜드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물맑은 양평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브랜드는 제3자가 듣기에 간단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전이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정책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꿈이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남한강과 북한강이 흐르는 물줄기가 한 곳으로 만나는 곳이 양평이에요. 두물머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물머리가 뭔가 했더니 두 물이 합쳐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두물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브랜드 물맑은 양평으로 하면 어떨까? 맑은 물 양평으로. 근데 맑은 물 양평을 등록하려다 보니까 벌써 개인이 등록을 했어요. 상표 등록을. 그러다 보니까 이 물맑은 양평으로 하자. 그래서 상표 등록을 마치고요. 어떻든 물맑은 양평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맑은 양평 브랜드 뭐 이렇게 광고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어떻든 물맑은 양평을 PR할 수 있는 그런 오색은 많이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명실공히 한 해가 거듭날수록 또 물맑은 양평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고 또 물맑은 양평을 뭐 어디에 농축산물이고 어디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양평을 표시내려면은 물맑은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맑은 양평 브랜드가 더 활성화됐고요. 또 이제 뭐 이렇게 남한강 우회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뭐 충주도 있고 여주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어느 일부 주민들은 그래요. 야, 양평이 하류인데 네. 왜 쓰면은 충주 이런 데서 써야지. 네. 왜 양평서 쓰냐. 네. 왜 우리 양평이 맑아지면 그 위에도 맑아지는 거다. 네. 여주도 맑아지고 저 충주도 맑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양평이 물맑은 양평으로 브랜드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자 해서 지금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양평에는 여러 축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축제와 또 성공했던 축제가 있으면 그 사례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축제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축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저의 첫 번째 지론이에요. 뭐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전국적으로 솔직한 얘기지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이 관광객이 찾아 들었느냐 그
그 숫자가 우선이고 네. 얼마나 소비를 시켰느냐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거의 예산을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있는 축제가 되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우리 그 이제 양평군의 지역 축제는 365일 축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가 그런 곳이 많거든요. 일본의 뭐 현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시정촌 이런 데서 그 마을 주민들 스스로 축제를 열어가지고 마을 주민이 전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축제를 열어서 그것은 관에서 관여를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평에도 좀 체험 축제를 그 마을마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65일 축제를 지속적으로 권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일본의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뭐 등등 해가면서 농촌 체험 마을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네. 근데 사계절 축제가 돼요. 왜냐면 사계절 축제가 첫 번째는 봄에는 또 예를 들어서 딸기 축제, 또 여름이면은 물놀이, 또 가을이면은 수학, 겨울이면은 빙어,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역 주민 스스로 축제를 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다 같이 참여하는 축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시는 뭐 며느리나 아들들 또 손주 이렇게 오면은 뭐 이렇게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어르신네들이 용돈 얼마 주고 갈 건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래 어르신네들이 용돈을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축제를 활성화시켜서 한 20개 마을 정도가 축제, 사계절 축제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뭐 군에서 그나마 축제를 좀 저비용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산나물 축제입니다. 이 산나물 축제도 왜 만들었느냐? 그것은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네. 서울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전철이 있어요. 전철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네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배낭 같은 걸 메고 오시면은 다 이제 산으로 양평이 임야가 74%거든요. 임야가 있다 보니까 다 산으로 갑니다. 또 임도도 개설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엄나무 그런 거 잘 키워 놓은 거 뭐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쓰러뜨려서 엄나무 숲만 따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산림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산나물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등등을 이거를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나물 맛도 못 봅니다. 산나물 맛도. 그러다 보니까 산나물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한 2, 3억 정도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4, 5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한 10회째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든 그것은 생산성 있는 축제죠. 왜냐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산나물을 채취해 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생산성 있는 축제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대표 축제로도 계속 선정이 되고 근데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소득이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축제를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거창하게 뭐 해서 실리가 없다 이런 축제는 좀 이렇게 자제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전 군수님 그 말씀 들으니까 1년 365일 그 축제를 그 관이 아닌 민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참 그 감동 깊었고요. 그런 분들은 뭐 지원하는 게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양평의 그 축제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산나물 축제였습니다. 산나물 축제의 그 산이 주는 그 푸르름이 주는 그 안락함과 그리고 그 시원함
그리고 제가 그 또 인상 깊게 본 것은 거기 그 나무를 파는 이렇게 노점 그 할머니들 네. 계셨는데 제가 좀 유심 있게 봤어요. 그 요새 그 깍쟁이 같은 젊은 사람들이 마트 가면 싼 그 나무들이 많은데 그걸 살까 과연 그 유심 있게 봤는데 쉽게 이렇게 지갑을 열고 그 사가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인상 깊게 본 축제 중에 하나가 저희 삼나물절 축제였습니다. 네. 어떻든 뭐 이게 정확하게 네. 왜 이 축제를 열어야 되는지 네네. 그것이 지도자는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뭐 정책이라는 것이 네. 다 100% 맞아 들어갑니까? 솔직한 얘기지 한 50%만 맞아 네. 들어가도 대성공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남보다 먼저 해야지. 네. 예, 눈치 보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농촌 체험 마을. 네. 예, 이것은 관에서 민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네. 예, 이런 생각으로 네. 예, 많이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교수님 재임 기간 중에서 그 성공적이라고 꼽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군수 임기가 한 기에 4년입니다. 4년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데 이제 대개도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네. 벌써 당선이 되면은 네. 취임하면은 4년을 내다보고 일을 합니다. 나 4년 후에 또 돼야지. 이런 생각을 네. 거의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잊어먹어야 돼요. 네. 정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네. 주민이 주인이고 뭐 이렇게 슬로건은 좋아요. 네. 국민이 행복한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뭐 슬로건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방법이 어떠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4년에 대해서 열심히 시민을 바라보고 네.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시민이나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더라도 네. 뽑아주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왜? 4년 동안에 야 지역이 많이 변화됐어. 야, 그 친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됐어요. 네.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가고 네. 하다 보면은 4년 기다리지 않아도 그냥 쉽게 돼요. 네. 예, 저는 그것을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두 가지라도 딱 부러지게 해야 돼요. 네. 예, 제가 이제 무소속 나와서 솔직한 얘기지 요즘은 그때 도시가스가 시내에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양평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전혀 없었어요. 네. 근데 공약을 했어요, 제가. 근데 사실은 남양주에서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강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이런 걸로 그 회사가 손해가 나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도 무에서 유로 도시가스 공약을 했어요. 네. 사람들이 의아해 가면서도 뭐 공약이니까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되게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그리고 이제 뭐 하겠다 SOC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행복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네. 예, 이거 맨날 이 공직자한테 끌려다니면서 뭐 이거 해라 포장 요거 뭐 좀 해달라 뭐 해달라 이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 마을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지역 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행복 공동체 지역 만들기인데 그 제목이 이것이 이제 맨 처음에는 미미하게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은 지금은 200 양평의 예를 들어 가는 거예요. 271개리 마을에서 네. 과반수 이상이 네.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것도 또 4단계로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새싹마을 뭐 나무를 연상시켜 가지고 새싹마을 또 이 뿌리마을
기둥마을, 네. 열매마을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해서 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가져가지고 지역 주민 스스로 그렇게 해가지고 풀 경비를, 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간 것이 네. 첫 번째 그게 엄청나게 국민의 의식을 바꿔놨다. 그게 네. 1호 네. 성공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사실은 좀 과감해야 됩니다. 남이 하는 걸 다 하면은 그거는 뭐 똑같아져요. 네. 그런데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 보편적 복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선택적 복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이것이 세트로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양의 복지 체제를 구축하려면은 사회 복지에 대한 돌보미도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도 있어야 되고 또 혈압제주는 또 피 뽑아서 또 이 혈당 같은 거 재주는 네.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집수리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도 같이 그래서 이게 세트로 나가면서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네. 관리를 해줘야 그것이 제대로 된 복지지. 네. 수당 계속 보편적으로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선택적 복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말씀들은 많이 해 저출산에 대해서 이것도 해고 근데 인구 늡니까? 안 늘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말 타이트하게 제대로 된 그런 정책을 비전을 제시해야죠. 예. 그게 하나의 예가 제가 이거는 그냥 군수했을 때 사례입니다. 우선 그 성공이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양평이 임야가 상당히 험악한 산이 많고요. 네. 또 이렇게 각종 규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린벨트도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특별대책지역 1, 2권역 이런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거 다 따지다 보면은 네. 중복돼서 273%가 규제예요. 예. 아무것도 거의 못해요. 골프장 하나 들어올래도 못해요. 그 흔한 옛날 한창 전문대학 들어온다를 적에도 못 넣어요. 근데 지역 주민들은 안 해 얘기해요. 왜 양평은 전문대학 없지? 이렇게만 알지. 네.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인구를 늘려가느냐. 그러면 그 지역만의 지역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책을 펴야죠. 네. 넘버원이 아닌 우리 똑같이 해서 최고가 될 수 없잖아요. 규제가 많고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넘버원이 아닌 온이원 양평을 만들겠다.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그런 양평을 만들겠다. 네. 이것이 딱 지도자의 머릿속에 네. 딱 차 있고 정말 그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부처도 두들겨야 되고 지역 주민도 설득시켜야 되고 해서 가까운데 근자일 원자래는 공자 말씀인데요. 네. 공자님의 말씀인데 근자일 원자래. 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다 보면은 멀리 계신 분들이 부러움을 사서 그 지역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그게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남하고 똑같이 나가는 그런 정말 그러면은 그 규제 많은데 오겠습니까? 네. 예, 과감해야지. 네. 뭔가 소수인한테는 욕을 먹더라도 다수인이 찬성하는 쪽으로 가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임기 중에 3만 명 이상 인구가 늘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인구가 또 답보 상태. 답보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네.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예. 그게
뭐가 대표적인 사례냐, 네. 잘한 거 뭐냐, 네. 그랬다고 뭐 정책에 대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또 양평만의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업, 딴 데 농업 관행농법 다 해요. 그러면 양평군 같은 데는 이건 예를 듭니다. 네. 자, 우리 여주시만 봐도 경지 면적이 1인당 1.45헥타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양평은 0.8헥타 조금 넘어요. 0.8헥타 조금 넘은데 똑같이 가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농업도 특색 있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하자. 아. 강소농, 그리고 지산지소운동 네. 이것을 하고 자 논에 제초제 뿌리지 말아라. 네. 농약 주지 말아라. 네. 화학 비료 주지 말아라. 남하고 똑같이 가면 우리 양평은 친환경 농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하나 톡딱 철학을 가지고 가야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4년 뛰어댕겨 보면은 네. 댕기긴 되게 부지런히 다녔어요. 네. 행사장 쫓아가고 뭐하고 다 내 편인 줄 알아, 내 편. 예. 그런데 4년 후에 성과를 보면은 당신 4년 동안에 여주시, 네. 양평군, 네. 전국의 이제 지자체장들 뭐 이것은 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의 얘기입니다.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면은 여쭈어보면은 몇 가지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랬다고 나 어디에 도로 포장했어? 어디에 행사 열심히 다녔어? 나 어디에 이렇게 해서 정말 주민들하고 소통했어? 뭘로 소통을 했는데? 예? 네. 예, 그런데 슬로건은 좋지, 슬로건은. 그래서 자기 지역만의 특색을 살려갈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피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예, 그렇게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온리원이라는 그 전략이 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시민들에게 제 3선이라는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재임하시면서 예. 좀 아쉬웠던 점이거나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뭐 정말 아쉬운 점이 있죠. 제가 이제 그 우리 양평이 친환경 농업 특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라는 것이 그 친환경 농업을 생산한 그 농가들의 그 농축산물이 제대로 제값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상 네. 외래 가락동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이 아닌 관행농법으로 한 물건들이 더 비싸게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양평군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군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해달라, 뭐 해달라 이제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국비, 뭐 시군비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립이 됐는데요. 이게 뭐 친환경 농업이라는 게 또 전문성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늘 느낀 것이 이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농업인들을 울릴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간층에서 도매상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또 이 아주 이 사람을 줘봐도 실패를 했고 저 사람을 줘봐도 실패를 했고 역대 군수님께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제대로 된 공사를 만들어서 진행을 시켜보자 그렇게 해갖고 정말 공정성을 두고 삼성의 기업에 다니는 분을 이렇게 또 뭐 거기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서 채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우리 농업인들의 의식이 비싸면은 딴 데 나가서 팔고 네. 싸면은 네. 그 계약 납품시키고 예. 또 그때 또 이 저 채소류 뭐 이렇게 또 뭐 그런 농산물이
상당히 폭등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적자가 꽤 많이 났어요. 네. 뭐 제가 알기로도 한 7, 80억, 아니, 한 50억에서 한 70억 사이인가 뭐 이렇게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또 그분이 이제 또 책임감을 느끼고 또 그만뒀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전문성 있는 사람을 또 채용을 해야겠다 해서 뭐 공고를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서 이제 사장이 또 취임을 했는데 어떻게든 이제 좀 잘해보려고 그랬겠죠. 예, 지금 이제 고인이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사기 치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출연을 시켜줘도 밑반진 독에 물 붓깁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검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예, 검찰에 가서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가져간 물건은 250억인데 예를 네. 들어서 256억인가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거를 군납 거래를 한 거예요. 그 고인이 된 사람이. 그리고 또 축산물을 우리가 취급도 안 했는데 또 뭐 어디 축협하고 또 거래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미수금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 사기친 친구는 지금 구속이 형을 뭐 7년인가 얼마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예,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예, 형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예, 우리 또 이제 출석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소환을 예, 그랬더니 소환하는 날 아침인가 그 전날 예, 성남 사는데 아파트에서 떠내려가지고 예, 또 사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디 가서 얘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예, 해왔습니다. 그 뭐 제 선거 때도 이슈화가 되고 뭐 하고 했는데 어떻든 뭐 그렇게 해서 진행 과정이 하다 보니까 이제 누적 부채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농축산물한 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잘 건전하게 예,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하수 처리 시설을 민간 위탁을 줬어요. 예, 민간 위탁을 줬는데 민간 위탁을 받은 그 분께서 예, 제대로 경영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뭐 제대로 예, 인건비 급여 뭐 퇴직 이런 것 수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제대로 뭐 정리가 안 되고 어려울 적에 우리가 그것까지 이제 하수 처리 시설 뭐 해서 관리를 해가면서 이제 뭐 이 체육 시설 같은 것은 여기도 시설 공단이 있지만 그건 흑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제 해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광의적인 책임은 저에게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내 이게 그 해가지고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크게 생각해보자 이게 우리 양평이 친환경 농업으로 지금 광의적으로 전국의 가치성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친환경 농업 특구는 가져가야 돼요. 우리 양평 발전을 위해서는 예, 큰 틀로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안 있으면 감자 수매도 해야 되고 각종 양파 수매도 해야 되고 마늘 수매도 해야 되고 친환경으로요. 그리고 또 가을 같은 해는 큰 틀로 벼도 수매를 해야 되고 친환경 벼. 그럼 그분들이 지금 좋은 가격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뭐 이렇게 적자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은 뭐 한 솔직하지 한 1억에서 크게는 안 나지만 6, 7억의 흑자를 내고 있어요. 1억에서 한 6억 사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예, 제가 있을 때 용역을 줄라 그랬습니다.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주라고 이제 지침을 내려가지고 우리 도시개발 사업하자. 도시개발 사업. 예, 이거 하나의 친환경 농산물은 틀로 가져가고 또 도시개발 사업해서 거기에는 직원들 벌써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네. 뭐 직원이 한 150명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 우선 됐잖아요. 네. 예, 그런 틀로 크게 생각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다 양평서 친환경 농산물을 다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의 학교급식 뭐 서울은 네, 지금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학교급식을 거의 떠맡다시피 하고 쌀도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쌀 좋다 해서 계속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양평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일들은 정말 전문가, 네. 예, 전문가로 해서 그런 시스템 그리고 도시개발본부를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양평에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이 있으면은 네. 예, 우선 수익액을 범주를 넘어서 예, 입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도시개발본부에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미래를 구축할 것인가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뭐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일이 벌어진 거는 제가 뭐 책임을 져야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네. 제가 잘했다 이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든 어려움도 있었고 네. 또 해고해서 어떻게든 네. 예, 해올라 했고 예. 뭐 요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뭐 적폐 청산 인사 비리 뭐 해가지고 했는데 네. 제가 인사 비리에 인사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정성을 기해서 네. 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그런 그 마인드가 네. 또 그분도 그 사망한 사람도 고인이 된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네. 어떻게 다 사기꾼한테 맞닥뜨려 가지고 이것이 외상값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잘 갚어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예. 맨 처음엔 잘 갚아 나옵니다. 네. 중간에 딱 해서 미수금이 생긴 거예요. 아, 그게 뭐 네. 다른 게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게 이제 일이 그렇게 된 건데 네네. 아무튼 뭐 그 일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의 용역은 네. 제가 생각한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본부 만들어 놓고 네. 정말 군에 같은데 큰 사업 내려오면은 그런 거 네. 다 해서 개발 사업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뭔가 그래야 지역이 발전되고 네. 그리고 친환경 농업 더 확대시켜 나가고 정말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뒷받침을 해주고 네.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돈 버는 친환경 농업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것이 네.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항상 저도 뭐 하나의 정책을 하다가 네. 뭐 그런 그 사장이 네. 그 여러 가지 판단 착오로 인해서 네. 그런 과오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네. 저도 책임이 있죠. 네. 광의적으로는 뭐 이렇게 제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예. 그래도 어떻든 제 임기 중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의 미래는 제가 제시한 대로 네.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 없지 않을까. 네. 그리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예.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인 그런 근데 한 내 임기 중에 168%인가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자본 비율이 예. 50% 이상이면은 예. 되는데 48%인가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네. 그렇게 해가면서 그래야 또 거기서 일하는 그런 공사의 직원들도 네. 마음 놓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뭐 극단적인 처방을 해서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얘기하기 좀 어려웠을 텐데 네. 진솔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렇게 시행착오 그렇죠. 했었지만 또 그 실패를 듣고 또 성공하는 길로 또 나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공사에 대한 저거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지자체장이 관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네. 없어요. 네. 그게 이제 뭐 그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거에 의해서 예. 이제 뭐 기준안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예. 뭐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언론에도 이제 뭐 과거 얘기도 이렇게 나오면 꼭 양평공사가 나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그거를 괜히 또 주제 넘게 그것을 또 일부러 제가 찾아가서 네.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또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질문에도 그 예고를 안 드린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군수님 그 재임하시면서 그 가슴 따뜻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꽤 있죠. 네. 이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이 3D 업종입니다. 네.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직업이에요. 네. 또 이것이 아무리 잘해줘도 10번 잘해주다가 한 네. 번 뭐 규정이 안 맞고 법 테두리 내에 맞지가 않으면 못 해주잖아요. 네. 그럼 바로 네. 돌아서는 사람이 많아요. 깊이 생각 안 하고. 네. 그럴 때 이제 제일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의외로 네. 감사함을 느끼고 네. 또 뭐 제 돈으로 해드린 건 아니지만은 고마움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공짜는 없다. 네. 모든 일들이 공짜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직원들한테 원래 조회 때나 저는 간부회의를 하질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간부회의를 하면은 네. 시간이 아깝잖아요. 네. 일일이 그 다 반복적인 그 일들인데 네. 그 간부에서 백날 들어봐야 한 2시간 소비시키고 네.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조회 때 이제 이 정말 공짜는 없다. 네. 그 대신 공짜가 없다 보면 떳떳하니까 뭐든지 일처리가 시원스럽게 된다. 네. 그런 것을 되게 강조하고 해갔는데 직원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진취적이고 또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공동체 지역 만들기로 네. 지역 주민 스스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네. 이런 부분 등등 해가지고 양평의 현실, 지역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현장에 서서 현물을 상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제일 가슴이 뿌듯하죠. 네. 그 공무원의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거를 12년 동안 진행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참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혹은 뭐 현재 그 존경하는 그 지도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정약용 목민심서 네. 정약용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그 책을 지금도 네. 많이 그래도 꽤 다독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거의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당의 대표지만은 네. 황교안 대표를 이 직원에서 한 2-3번 만나고 또 이런 우리 또 실질적으로 설명회도 가져보고 교육도 받아보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정약용 선생님 목민심서 네. 그것은 정말 그 공직 그 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다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네. 왜냐면 비에 젖은 낙엽처럼 되지 말자. 네. 그리고 유리창 깨는 사람이 되라. 네. 그러니까 공격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죠. 복지부동. 자, 비에 젖은 낙엽을 빗자루로 쓰려면 잘 쓸려집니까? 안 쓸리죠. 안 쓸려져요. 네. 또 설거지 안 하면은 그릇이 깨집니까? 안 깨져요. 네.
유리창 안 닦으면 유리창 안 깨져요. 네. 그런데 뭔가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애쓴 사람들은 유리창도 닦아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비에 젖은 낙엽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일들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목민심서에 그런 게 조목조목 왜 정말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네.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도자 뭐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는 얼마 만나지 않았지만은 네. 좀 맷집이 있구나 네. 제가 느낀 겁니다. 뭐를 실행할 적에는 신중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하시는 일 보면은 좀 과감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솔직한 얘기지 모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맷집이 약한 그런 모습보다는 네. 또 그래서 한번 뭐 같은 당에 소속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느낌이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리더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리더의 자질은 뭐 다 갖춰야 되겠죠. 네. 예. 뭐 이제 인성도 갖춰야 되고 모든 품격이 좀 다 갖춰야 되지만은 정말 배짱도 있어야 되고 네. 배짱이 있어야죠. 네. 그리고 공부하는 것만큼 지역이 발전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역이 발전되려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뭐 이런 해서 비전, 목표, 전략 명확하게가 서 있으면은 네. 그것은 뭐 훌륭한 지도자네. 여러 가지 품성을 갖춰 있으면서 인격과 품성을 갖춰 나가면서요. 기본을 지켜가면서요. 그러다 보면은 훌륭한 지도자지 뭐. 네. 저는 그 리더의 그 자질이라고 하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것도 가져야 되는 게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가슴으로 해야죠. 네. 가슴. 지금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김선교 전 군수님이 리더의 자질을 다 갖고 계시지 않나. 이제 생각이 우리나라는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네. 뭐 조건 붙이는데 네. 뭐 가슴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이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정치 세상이 바뀌려면 네. 가슴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해야 네.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네. 또 우리나라가 우뚝 정말 지금은 뭐 GRDP가 3만 불이라고 치지만은 네. 뭐 여러 가지 안정적인 3만 불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전 군수님을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여주 양평 당협위원장으로 계신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주와 양평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명예는 두 번째입니다. 명언은 두 번째고 여주시나 양평군이 어떻게 보면은 낙후돼 있어요. 수도권이라고 치지만은 제가 이제 인근의 원주 뭐 원주시 또 그 문막 뭐 이런 데를 비교해 보고 여러 가지 또 이천 같은 데는 하이닉스만 해도 연 지방세가 한 2천억 가깝게 세입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와 양평군을 발전시키고 싶다. 맨날 이제 뭐 예산이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7천억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만은 각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서 가지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중앙부처에 계속 끊임없이 또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서 또 그런데 예산 확보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를 시켜야 돼요.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일, 그런 부분을 이제 상임위원회를 제대로 선택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또 이렇게 꿈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날에 또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낌없이 노력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정말 여주 시민, 양평 군민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포스트잇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빨리 가야지.